제6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세 번째 단원으로 거푸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푸집에는 합판 거푸집 설치비 대체, 유로폼 설치비 대체, 문양 거푸집, 패널 설치 및 해체품 등이 있는데요. 시중에서 많이 쓰이는 공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3-1 합판 거푸집 설치 및 해체품입니다. 합판 거푸집이라는 것은 목재 틀을 이렇게 짭니다. 그리고 이 목재 틀 위에 합판을 덧대어서 거푸집으로 사용하는데요. 거푸집이라는 것은 그 골조, 콘크리트 골조를 만들기 위한 형틀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 짠 것을 신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새로 짜가지고 이걸 몇 번 쓰고 폐기하느냐에 따라서 사용 횟수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사용 횟수는 구조물의 형상, 구조물의 형상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형상이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사용 횟수를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공 조건, 콘크리트 타설 횟수나 시공 물량이나 복잡도 등에 따라서 반복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 횟수를 산출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 여건상 특수 거푸집, 종이 거푸집이나 문양 거푸집 등을 사용할 경우 별도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 사용 횟수에 따른 유형별 적용 시설은 다음을 참고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용 횟수, 유형, 구조물로 나눠지는데요. 합판 거푸집을 새로 짜가지고 한 번 내지 두 번 쓰고 폐기하는 경우를 재물치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물치장 콘크리트를 만드는 데 쓰고 있는데요. 재물치장 콘크리트라는 것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타설 표면을 미장이나 외부 마감재 없이 거푸집 표면 그 자체로 마감하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거푸집을 1 내지 2회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물치장 콘크리트는 거푸집을 타령하면 그 타령한 대로 그대로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치장 콘크리트는 1 내지 2회밖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2회 사용은 매우 복잡이라고 하는데요. T형보, 난간, 복잡한 구조, 교각, 교대, 수문관의 본체 등 매우 복잡한 구조를 말하는데요. 두 번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회 사용은 복잡이라고 하는데요. 교대, 교각, 파라베트, 날개벽 등 복잡한 벽체 구조로 건축에서는 라멘 구조의 보나 기둥을 3회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4회는 보통이라고 하는데요. 측구, 수로, 우물통 등 비교적 간단한 벽체 구조로 교량 등에 사용하고 있고 건축은 슬래브를 4회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6회는 간단이라고 하는데요. 수문 또는 관의 기초, 호환 및 보호공의 기초 등 간단한 구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조적턱, 창호턱 등 소량의 거푸집이 산재되어 시공되는 경우 매우 복잡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매우 복잡, 2회를 복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에 이렇게 튀어나온 조적턱이 있습니다. 이 벽돌을 쌓기 위해서 일부를 튀어나오게 이렇게 시공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 조각조각 거푸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거푸집을 여러 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복잡 2회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재 수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합판 거푸집을 제작할 때 들어가는 자재를 말하는데요. 합판 거푸집을 한 번만 사용하고 폐기할 때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2번, 3번, 4번, 5번, 6번 사용할 때의 이 자재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만 쓰고 폐기하는 1회 사용은 합판을 1평방미터당 1.03
평방미터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할증이 3% 포함됐다는 뜻이고요. 각재는 1평방미터당 0.038 큐빅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소모자재인 박리재가 소요되는데요. 이 박리재라는 것은 합판 거푸집 박리재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거푸집널을 쉽게 떼어내기 위하여 미리 거푸집널에 도포하는 용지입니다. 여기에 합판 거푸집을 붙였는데 양생이 돼가지고 이 합판 거푸집을 떼어낼 때 쉽게 떼어내지기 위해서 미리 거푸집 표면에 도포하는 용재를 거푸집 박리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모자재로 박리재가 들어가는데 이 주자재비의 비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자재비라는 것은 합판과 각재를 말하는데요. 일회 사용할 때는 이게 100% 다 소요됩니다. 그래서 1회 사용이고, 그 다음에 2회, 3회, 4회, 5회, 6회 사용은 1회 사용 자재비, 이 1회 사용 자재비의 비율로 들어가는데요. 1회 사용 자재비의 55%, 44.3%, 38%, 35%, 32.7% 이런 식으로 2, 3, 4, 5, 6회의 자재비가 결정이 되고요. 소모자재, 박리재 등도 요 55%에 7%, 44.3%에 8%, 38%에 9%, 35%에 10%, 32.7%에 11%가 소모자재, 박리재 값이 되겠습니다. 자재 수량은 설계 조건에 따라 별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회 이상에서는 1회 사용 수량에 대해 해당 요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2, 3, 4, 5, 6회는 1회 사용 수량의 요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각각의 요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재물치장에 소요되는 볼트, 나무덧세, 파이프 등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폼타이 사용 시, 이 폼타이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폼타이라는 것은 거푸집널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시켜주고 측압을 지지하는 역할의 긴결재로 관통형 매립형이 있으며 12.7mm를 2분의 1인치라고 하고 9.5mm를 8분의 3인치라고 하고 7.9mm를 16분의 5인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폼타이는 이렇게 측압을 받았을 때, 콘크리트 타설을 했을 때 측압을 받았을 때 이게 밀려나지 않도록 이렇게 나사로 이렇게 조여주는 것입니다. 폼타이 사용 시 소요 수량은 콘크리트 측압에 따라 다음에 의거해 계산하는데요. 평방미터당 들어가는 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압이 평방미터당 3톤, 4톤, 5톤, 6톤일 경우가 있는데 이 폼타이의 규격은 7.9mm, 9.5mm, 12분의 7mm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조수가 결정이 되어 있고요. 폼타이 D형 2분의 1인치 경우 소요량은 거푸집 1평방미터당 2.14본 1.07조로 하고 사용 횟수는 10회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거푸집 측압이 평방미터당 6톤 이상, 그러니까 이 6톤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폼타이 수량을 적이 조정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세퍼레이트는 필요한 경우 소모자재로 계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퍼레이트는 프레타이로 이 옹벽의 두께 같은 것을 이렇게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퍼레이트라는 것은 거푸집과 거푸집 사이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격리재로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30cm다 그러면 이 30cm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설치하는 게 세퍼레이트라고 보겠습니다. 폼타이 제거 후에 구멍댐이 필요한 경우 폼타이를 쓰다 보면 이렇게 구멍이 생깁니다. 이것을 댐을 해야 하는데요. 이 댐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이 폼타이 제거 후 나오는 이 구멍댐 100개소당 시멘트 6.99kg, 배합비는 1:3이고요.
모래 0.015 큐빅, 혼화제는 필요에 따라서 계상합니다. 보통 인부는 0.62인이 소요되겠습니다. 100개수당. 폼타의 규격은 12.7mm, 2분의 1인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코킹제를 사용할 경우 별도로 계상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설치 및 해체입니다. 거푸집을 설치하고 해체할 때 이 들어가는 형틀목공과 보통인부의 품을 말하는데요. 작업조는 형틀목공 5인과 보통인부 2인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일당 시공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시장일 때는 20평방미터, 매우 복잡은 25평방미터, 복잡은 30평방미터, 보통은 45평방미터, 간단은 50평방미터를 설치하고 해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여건, 높은 작업, 고소 작업이나 거푸집 적재 공간 협소 등에 따라 상시적인 크레인을 활용한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장비를 작업조에 추가 계상하고 시공량은 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품은 수직고 7m까지 적용하며 장비를 활용하지 않고 수직고가 7m를 초과하는 경우는 매 3m마다 시공량을 9%까지 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공량을 9%를 감을 하면 9%만큼 형틀목공과 보통인부의 품은 높아진다고 보겠습니다. 지붕 스래브 경사도가 20도 미만에서는 시공량의 17%를 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도가 20도 미만의 이런 슬라브를 칠 때는 이 주어진 시공량보다 17%를 감을 해서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 형틀목공과 보통인부가 더 많이 소요되겠죠. 그런데 이게 각도가 너무 큰 경우에는 거푸집을 양쪽으로 설치를 합니다. 이럴 때는 거푸집을 한 면만 대면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거푸집을 양면으로 세워야 합니다. 만약에 수직 옹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거푸집을 양면으로 대죠. 45도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20도 미만의 경우에는 양면 거푸집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면 거푸집만 설치하는데 이때 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평면보다는. 조적턱, 창호턱 등 소량의 거푸집이 산재되어 시공되는 경우는 매우 복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벽돌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옹벽에서 턱이 튀어나온다. 여 위에다가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쌓기 위해서 이 턱을 만드는데요. 이런 턱을 만들 때는 거푸집이 조각조각 들어갑니다. 이래서 소량의 거푸집이 산재되어 시공되는 경우는 이 매우 복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품은 설치 면적을 기준한 것이며 합판 거푸집 내수 합판 12mm를 사용합니다. 합판 거푸집을 가공, 제작, 조립, 해체를 포함합니다. 본품에는 청소, 방리제 발음 및 보수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바리 설치, 동바리에 재료비를 포함해서 이것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동바리 설치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면 및 특수 형상 부분의 품은 별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공구손님 및 경장비 기계 경비는 인력품의 1%로 계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행과제 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합판 거푸집 1회 사용할 때 자재비 1평방미터당 1위대가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내수 합판 가격은 두께가 12mm이고 가로 세로가 1220에 2440mm일 때 1매당 단가는 3590원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합판 1평방미터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3590원 나누기 가로와 세로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90원 나누기 1.22 나누기 2.44로 하면 1평방미터당 합판 가격은 10,276원이 되겠습니다. 외송각재는 30에 30에 3600mm 한 제당입니다. 1470원인데요. 한 제당을 1큐빅당으로 환산할 때는
한 제당 가격에 300을 곱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70원 곱하기 300 하니까 44만 1000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1큐빅당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당 단가에다가 300을 곱하면 큐빅당 단가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목공사 첫 부분에 나오니까 그걸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판 거푸집 1회 사용할 경우 재료비 1평방미터당 1대 카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내수 합판은 품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1회 사용할 때는 합판이 1.03, 각재가 0.038 큐빅, 그 다음에 소모 재료로 박리재 등이 요 주 자재값의 4%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회 사용, 3회 사용, 4회 사용, 5회 사용, 6회 사용은 요 1회 사용 가격에 55, 44, 38, 35, 32로 적용이 되어 있고, 소모자재 박리재 가격도 이 가격에 7%, 8%, 9%, 10%, 11%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합판은 할증 포함해서 1.03인데요. 1평방미터당 10,276원을 적용해서 재료비가 1,584원이 나왔고요. 외송각재는 0.038 큐빅이 소요되는데 1큐빅당 44만 4천원을 적용해서 16,758원이 나왔습니다. 요게 주 자재비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주 자재비 가격은 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이 더하기 할 때 이 금액을 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금액 제외라는 것은. 그래서 적용 비율은 이 주자비의 100%를 다 적용하기 때문에 요 두 개를 합한 27,342원을 그대로 다 적용을 하고요. 소모자재, 박리재 등의 가격은 이 주자재비 값 27,342원에 4%를 적용해서 1,093원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값이 28,435원이 산출이 됐습니다. 수행과제 두 번째로 합판 거푸집 2회 사용할 때 자재비 1평방미터당 1대 카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합판 거푸집 2회 사용 자재비는 1평방미터당 위와 똑같이 1회 사용할 때 1.03, 그 다음에 1회 사용할 때 0.038 큐빅의 합판과 외송 각재 가격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가격을 가지고 요 금액에 100%가 아니고 55%를 적용해서 15,038원을 적용하고, 소모자재 박리재 가격은 이 15,038원에 7%를 적용해서 1,052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 가지고 16,090원이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1.03과 0.038은 이 100%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 100% 가격에 적용 비율, 주자재 재료비의 55%를 적용해서 2회 사용으로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행과제 세 번째로 합판 거푸집 3회 사용 자재비 1평방미터당 1대 카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합판 거푸집 3회 사용 재료비는 1평방미터당 아까와 마찬가지로 내수 합판과 외송 각재는 이렇게 100% 가격을 적용을 합니다. 이 100% 가격은 금액에서 제외하고 이 금액의 44.3%를 3회 사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44.3%의 가격을 넣고 여기 43.3%에 나온 12,112원에 8%를 소모자재 박리재 가격으로 넣어서 969원을, 그래서 이게 두 개를 합해서 13,081원이 되겠습니다. 수행과제 4번으로 합판 거푸집 4회 사용 자재비는 1회 사용 자재비 금액에 38%를 적용한 10,390원과 이 10,390원에 9%를 적용한 소모자재 값으로 935원을 적용해서 11,325원이 4회 사용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수행과제 다섯 번째로 합판거푸집 5회 사용 자재비는 1회 사용 금액의 35%를 적용하고 소모제조 박리제 값은 이 주 자재비의 10%, 9,569원의 10%를 적용해서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10,526원이 되겠습니다. 수행과제 여섯 번째로 합판거푸집 6회 사용 자재비는 1평방미터당 1위대가표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합판거푸집 6회 사용 재료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 가격을 정한 뒤에 이 금액을 합한 금액의 32.7%를 8,940원으로 정하고 요 8,940원에 11%를 소모자재 가격으로 983원을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이 두 개를 합해서 9,924원을 합판거푸집 6회 사용 재료비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행과제 일곱 번째로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재물치장일 경우에 노무비 1평방미터당 1대가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건 재료비가 아니고 이제 농무비를 산출하는 건데요. 형틀목공 보통인부의 시중 노임 단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합판거푸집 설치하고 해체하는 노무비인데요. 재물치장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품을 보고 오겠습니다.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재물치장일 경우에 형틀목공 5인과 보통인부 2인이 작업조가 구성이 돼가지고 재물치장일 경우에는 일당 시공량이 2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매우 복잡은 25, 복잡은 30, 보통은 45, 간단은 50평방미터의 시공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평방미터를 주어졌는데요. 형틀목공 1당 5인 시공량이 20평방미터이므로 5인 나누기 20은 0.25평방미터당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방미터당 0.25인이 소요되고 보통인부는 1당 2인 시공량이 20평방미터이므로 2인 나누기 20 하니까 평방미터당 0.1인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틀목공 0.25인, 보통인부 0.1인을 넣어서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하면 농무비가 나옵니다. 이 농무비의 1%를 공구선님이 경장비 기계경비로 경비로 적용해서 이 농무비와 경비를 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행과제 여덟 번째로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매우 복잡일 경우에 농무비 1평방미터당 1위대가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형틀목공 보통인부는 그대로 주어져 있고요.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매우 복잡일 때 농무비는 1평방미터당, 형틀목공은 1당 5인 시공량이 25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5인 나누기 25니까 평방미터당 0.2인이 소요되고 보통인부는 1당 2인이 작업조가 되기 때문에 시공량 25평방미터이므로 2인 나누기 25는 평방미터당 0.08인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형틀목공 0.2인, 보통인부 0.08인,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농무비를 구하고요. 이 농무비의 1%를 공구선님이 경장비 기계경비로 경비로 적용해서 농무비와 경비를 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행과제 아홉 번째를 보겠습니다.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복잡일 경우에 농무비 1평방미터당 1위대가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복잡일 경우에 농무비를 1위대가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형틀목공과 보통인부는 형틀목공은 1당 5인 시공량이 30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인 나누기 30이니까 평방미터당 0.167인이 소요되고요. 보통인부는 1당 2인 시공량이 30평방미터이므로 2인 나누기 30 하니까 평방미터당 0.067인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형틀목공 0.167인, 보통인부 0.067인,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농무비를 구하고요. 이 농무비의 1%를 공구선님이 경장비 기계경비로 경비로 적용해서 농무비와 경비를 산출하면 되겠습니다. 수행과제 열 번째로 합판거푸집 설치비 해체 보통인 경우입니다. 1평방미터당 1위대가표는 합판거푸집 설치비 해체 보통 농무비 1평방미터당 1위대가표입니다.
형틀목공은 1당 5인 시공량이 45평방미터이므로 5인 나누기 45는 0.1111인이 평방미터당 소요되겠습니다. 보통 인부는 1당 2인 시공량이 45평방미터이므로 2 나누기 45에서 0.044인 퍼 평방미터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틀목공 0.011인, 보통인부 0.044인을 적용해서 시행노임단가를 넣어가지고 농업비를 구하고 이 농업비의 1%를 공구선유 및 경장비, 기계경비로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수행과제 11번째로 합판 거푸집을 설치하고 해체할 때 이 간단한 경우입니다. 농업이 1평방미터 1위대가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합판 거푸집 설치 및 해체, 간단할 경우에 농업입니다. 1평방미터당. 형틀목공은 1당 5인 시공량이 50평방미터이므로 5인 나누기 50은 0.1인이 소요되고, 보통 인부는 1당 2인 시공량이 50평방미터이므로 2 나누기 50평방미터는 0.044인 평방미터당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틀목공 0.1인, 보통인부 0.04인,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농업비를 산출했습니다. 이 농업비의 1%를 공구선유 및 경장비, 기계경비로 경비로 넣어가지고 농업비와 경비를 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